천문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해왕성은 사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행성입니다. 해왕성의 존재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태양계가 만들어지던 당시 지금 해왕성에 있는 자리는 가스나 먼지의 양이 너무 희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의 해왕성만큼 거대한 가스 행성이 되려면 무려 100억 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태양계의 나이가 46억 살인데 해왕성은 100억 살? 이것은 마치 딸이 아빠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나 다름없는 모순이죠. 이 충격적인 모순을 바로 시간척도 문제라고 해요. 이 계산을 처음 내놓은 사람은 바로 현대 행성 형성 이론의 아버지, 소련의 천문학자 빅토르 사프로노프. 하지만 그가 제기한 모순을 해결한 천문학자는 오래도록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05년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저널 네이처지에 논문 한 편이 올라왔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요, 이렇습니다. 원래 해왕성은 지금보다 훨씬 태양에 가까운 일명 노른자 땅에서 태어났다. 가스와 먼지가 풍부한 토성 근처였다. 덕분에 해왕성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폭풍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목성과 토성이라는 거대한 형님들의 중력 싸움이 벌어지면서 막내였던 해왕성은 그 싸움에 말려들어서 우주 바깥쪽으로 튕겨나가 버렸다. 그래서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 태양계 생성 모델 연구는 4명의 천문학자들이 프랑스 니스에 모여서 진행했다는 뜻에서 니스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니스 모델은 해왕성 형성에 대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989년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을 처음 근접 촬영했을 때 과학자들은 경악했어요. 행성 표면에 거대한 멍자국 같은 검은 점, 바로 대흑점이 발견됐거든요. 이 점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지구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예요. 또 해왕성의 대흑점 주변에서는 최대 시속 2100km나 되는 초음속 바람이 불고 있어요. 2003년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태풍 매미의 최대 풍속이 시속 약 195km였습니다. 간판이 뜯겨나가고 철탑이 휘어질 정도였죠. 해왕성에서는 매미보다 무려 10배 이상 강력한 미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여기에 서 있다면 바람에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바람에 산산조각 찢겨나갈 거예요. 1989년 보이저 2호로 해왕성을 관측한 이후 1994년 과학자들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다시 해왕성을 관측했어요. 그런데 아니 뭐시여, 대흑점이 없어졌는데? 해왕성을 다시 관측했을 땐 대흑점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엉뚱하게도 북반구 쪽에서 새로운 작은 흑점이 발견됐어요. 아니 뭐시여, 대흑점이 여기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이제 또 저짝 다른 자리에 생기는 거요? 과학자들은 대흑점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또 다른 자리에 생기는 이 요상한 현상에 대한 원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실 해왕성에서 이렇게 강력한 바람이 부는 것 자체가 과학적인 미스테리예요. 아니, 에너지가 있어야 바람도 불 텐데 태양빛도 거의 안 닿는 이곳에 도대체 무슨 에너지가 있다고 이런 바람이 부는 걸까? 해왕성은 태양계 끝자락에 있어서 상층부 온도가 무려 영하 214도에 달하는 혹한 지옥이에요. 상식적으로 모든 게 꽁꽁 얼어붙어서 고요해야 정상이죠. 하지만 이 차가운 껍질을 뚫고 깊이 들어간다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해왕성 내부는 5000도가 넘는 펄펄 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해왕성은 태양에서 받는 열보다 무려 2.6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스스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얼음 껍질 속에 뜨겁게 달궈진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온도 차이가 거대한 대류를 일으키고 바람을 막아줄 산맥이나 땅도 없다 보니까 한 번 불기 시작한 바람은 브레이크 없이 미친 듯이 가속해서 음속의 2배까지 치솟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왕성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아주 깊고 진한 선명한 딥블루 색상의 해왕성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모습 사실 다 보정빨이었습니다. 과거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을 찍었을 때 과학자들은 행성의 구름이나 바람 같은 이런 디테일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채도와 대비를 잔뜩 높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보다는 훨씬 과장된 이런 딥블루 색으로 표현된 거죠.
물론 처음 사진을 공개했을 때 이거 다 보정된 이미지다 라면서 꼬리표를 달아놨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진이 이리저리 퍼지면서 그 설명은 쏙 빠지게 됐고 언젠가부터 우리는 당연히 해왕성은 진한 파란색이구나 라고 믿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보정을 완전히 없앤 해왕성의 쌩얼은 어떤 색일까? 해왕성의 진짜 색깔은 천왕성과 거의 똑같은 청록색이에요. 두 행성을 나란히 놓고 보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죠. 자, 여러분들 보통 고리를 가진 행성 하면 토성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사실 해왕성도 알고 보면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왕성의 고리는 숯검댕처럼 어두운 먼지로 돼 있고 또 너무 얇아서 우리 눈에는 사실 잘 안 보여요. 해왕성의 고리에는 기이한 점이 있어요. 해왕성의 제일 바깥쪽에 아담스 고리라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원형의 고리가 아니라 뚝뚝 끊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점선처럼 말이에요. 이 조각조각들을 호라고 해요. 과학자들이 처음에 이 호를 봤을 때는 이게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우주 공간에 흩뿌려진 입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골고루 퍼져서 매끈한 띠가 돼야 정상이거든요. 과학자들은 해왕성의 위성 갈라테아가 그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이 작은 위성의 중력이 해왕성의 고리 모양을 바꿨다는 설명이죠. 2002년 그리고 2003년 지상에 있는 망원경하고 허블 망원경으로 해왕성의 고리를 관측해보니까 해왕성에 가장 가까이 있던 자유호가 급격하게 희미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속도라면은 100년 안에 자유호는 영원히 사라질 거라고 하죠. 해왕성의 대기 상층부는 영하 214도나 될 정도로 정말 추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메탄가스마저도 꽁꽁 얼어붙어서 해왕성에 구름이 되고 메탄 눈이 내릴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해왕성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반전이 일어나요. 초고온, 초고압의 환경에서 메탄 같은 탄소 화물들이 분해되고 이 탄소가 뭉쳐서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해요. 이 다이아몬드는 해왕성 깊은 곳에서 비처럼 내리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이 극한의 환경을 흉내내봤더니 진짜로 탄소가 순식간에 나노 다이아몬드 결정으로 변하는 게 관측됐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비는 해왕성의 중심을 향해서 끝없이 쏟아진다고 해요. 어쩌면 해왕성의 가장 깊은 곳에 다이아몬드가 가득 쌓여서 만들어진 아주 거대한 다이아몬드 산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해왕성의 집안에는 되게 말 안 듣는 유명한 자식이 있습니다. 바로 트리톤. 위성은 일반적으로 모행성의 자전 방향하고 동일하게 모행성을 공전해요. 그런데 트리톤은 해왕성의 자전 방향과는 반대로 공전하고 있죠. 물론 행성의 자전 방향하고 반대로 공전하고 있는 위성들, 태양계에 알려진 것만 해도 100개 이상이에요. 그런데 유독 트리톤이 반대로 공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위성이 됐어요. 왜냐? 트리톤의 크기 때문이에요. 트리톤이 정말 큰데도 반대로 돌고 있는 건 흔치 않거든요. 트리톤의 지름은 2700km, 지구의 달보다는 조금 작고 명왕성보다는 큰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트리톤은 원래는 카이퍼 벨트를 떠돌던 외행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왕성 근처를 지나가다가 해왕성의 거대한 중력에 덜컥 붙잡혀서 해왕성에 강제로 납치된 겁니다. 트리톤은 납치된 게 얼마나 억울했는지 영하 235도의 얼음 땅 밑에서 질소간을 천이 8km 높이까지 폭발하고 있습니다. 해왕성을 역주행하고 있는 트리톤은 공전 궤도가 줄어들면서 해왕성 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리톤은 수십억 년 뒤 해왕성의 로슈안기 안으로 들어가서 산산조각 난 다음 해왕성의 고리가 될 거예요. 이 고리는 토성의 고리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초거대 고리가 될 거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왕성에서 자기장 축은 자전 축에서 무려 47도나 기울어져 있어요. 게다가 자기장의 중심이 해왕성 한가운데가 아니라 해왕성 바깥쪽으로 약 13,500km나 엇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왕성에서 나침반을 든다면 바늘은 북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춤을 출 거예요. 해왕성의 자기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제멋대로일까? 과학자들이 지목한 가장 유력한 용의자, 바로 초이온 얼음입니다. 아니, 얼음이면 얼음이지 초이온 얼음은 또 뭐야? 싶으시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차가운 얼음이 아니에요. 해왕성 깊은 곳 압력이 너무 높아서 물이 끓지 못하고 강제로 얼어버리는데 그 온도는 수천 도에 달하는 뜨거운 검은 얼음이에요. 상태는 더 기괴합니다. 산소 원자들은 단단한 고체처럼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 그 사이로 수소이온들이 액체처럼 자유롭게 흘러다녀요. 고체이면서 동시에 액체인 아주 특이한 상태인 거죠. 이 초이온 얼음층은 깊은 핵이 아니라 비교적 얕은 멘틀 쪽에 위치해 있어요. 지구는 깊고 안정된 핵에서 자기장을 만드는데 해왕성은 표면하고 가까운 얕은 곳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해왕성의 자기장은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자기장의 모습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해왕성을 방문했던 탐사선은 1989년 보이저 2호가 유일해요. 이마저도 해왕성의 궤도를 돌았던 게 아니라 잠깐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었던 게 전부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해왕성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탐사 난이도도 높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이런 이유로 우리 인류는 해왕성에 대해서 많은 걸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지금 인류의 기술로 해왕성에 갈 수 있다면 정말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을 텐데 참 아쉬운 상황이죠. 자, 언젠가 우리 인류가 해왕성을 탐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